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나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애플 4조 달러를 가나라는 주에 다뤄봅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에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대 선물 시장은요, 내일이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거든요. 오늘 여기 미국 시간은 주일 오후기 때문에, 자, 이 선물 시장이 내일 오늘 열리고, 이 선물 시장은 내일 주식시장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물 시장 좀 보게 되면요, S&P가 0.18% 상승 중에 있고, 다우도 0.11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도 0.28입니다. 그리고 러셀도 0.25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골고루 상승하고 있죠. 물론 아주 큰 흐름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요, 내일 주식시장도 흐름이 보통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다 내일 상승한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시게 되면요, 76.43입니다. 오일이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죠. 오일 가격은 꾸준하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사실 중동 이슈가 터지고 이란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 이제 이 러시아의 송유관까지도 이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일 가격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점점 더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물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3.89죠. 저 10년물 금리도 지금 안정적입니다. 그게 10년물 금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 이번 주 거치고,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내리는 것이 거의 이제 뭐 당연히 확실시 되지만 0.5%라는 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딱 컨펌이 되면요, 이 지금 10년물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3.5를 더 뚫고 내려가고 3% 아래 내려가게 되면 확실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고속 성장주는요, 이 소위 10년물 금리와 완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 많은데요. 자, 연준 소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이 연준 멤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또 본인들의 그 스피치 중에 이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보면요, 확실히 과거와는 완전 색깔이 달라졌어요. 아니, 흐름 자체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바다로 치면요, 밀물과 썰물이 있다면 완전히 밀물에서 썰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듯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터닝 포인트 오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 하나하나가 이전하고는 완전 색깔이 탁 달라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의 또 연은 총재죠. 자, 이 메리 데일리가요, 중요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It is time to consider adjusting borrowing costs from their current range of 5 to point. 자, 지금 이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borrowing cost죠. 그러니까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빌릴 때 드는 비용이니까 금리인데, 이 금리를 이제는 조절할 때를, 소위 조절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고려해 볼 때라는 거죠. 현재 5.25에서 5.5거든요. 그러니까 5.25%에서 5.5인데, 여기서 이제는 아래쪽으로 내릴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발언은요, 과거에는 정말 이런 얘기를 아예 언급조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뭐였냐면, 금리 언제쯤 내리냐고 그러면 아예 그냥 다른 얘기를 합니다. No, 아직 그거 얘기할 때 아니고 아직 설 익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더 데이터를 봐야 되고, 아직도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지금 섣불리 금리를 손대다간 경제 망가진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이 대부분 똑같은 방향, 똑같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금리 인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It is time to consider adjusting borrowing cost.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연준 멤버들끼리도 얘기가 계속 모여서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최근에 나오는 몇 가지 그 발언들도 보게 되면요. 거의 다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손을 볼 때가 됐다. 이제는 금리를 좀 한번 내릴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9월 달에 내려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다만 지금 소위 스피드죠. 그러니까 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0.5로 한 번에 빅점프로 뚝 내릴 것인가. 아니면 0.25로 조금씩 내려서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마 이번 금요일 날 그 잭슨 홀 메이팅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언급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Gradualism is not weak. It's not slow, it's not behind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it is just prudent 들어가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Gradualism is not weak.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내리든 올리든 간에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약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9%에서 지금 2.9까지 내려왔잖아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려왔죠. 그리고 금리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전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내려오는 것이 이게 막 이 인플레가 지금 너무 약한 거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느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뒤처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너무 천천히 내리는 것도 그게 말 그대로 뒤처진 것도 아니고 느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it's just prudent. 훨씬 더 그게 더 정확하고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이 경제를 바라볼 때에 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갑자기 뭐 가격이 뛰고 내리고 뭐 갑작스럽게 변동이 심한 것은 그게 사실은 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도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뛰잖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뛰는 거.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때도 꾸준한 것이 저 사람의 몸무게가 가령 뭐 70kg다. 그럼 70kg면 계속 70kg로 가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좋은 거고, 그리고 좀 빠지더라도 뭐 여기서 0.5kg, 1kg 이렇게 빠지면 그거야 뭐 밥을 한 번 안 먹었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뭐 과하게 했다든지 이러면 그 정도인데 갑자기 70kg 하던 사람이 65kg 되고 60kg 뚝뚝 떨어져 버리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들이 9%에서 2.9%라는 게 시간을 두고 계속 기다려왔다는 거죠. 이들도. 그럼 드디어 이제 2%대 진입하고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 그러니까 다운 트렌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이 경제를 바라볼 때에 훨씬 더 정확한 잣대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무슨 어떤 이벤트 때문에 움직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slowing was not weak.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좀 느리더라도 결국은 길게 보면은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돈 벌고 싶죠. 1년 만에, 2년 만에 뭐 투자하는데 뭐 무엇을 투자하건 테슬라를 투자하건 애플을 투자하건 막 큰 돈을 갑자기 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투자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이게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어져요, 여러분.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가야, 결국 시간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다. 한 7, 8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더 길게 본다면 난 한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결국은 돈도 넉넉하게 충분히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메리 델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죠. 그러니까 이게 이 8월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금리 인하 이 관련돼서 얘기할 때에 이제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초록색으로 하는 보면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prevent the labor market tipping into a downturn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사실 뭐 어떤 여러 데이터들 job report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가 중요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이걸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동시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보다 노동시장을 급격히 떨어진 걸 막아야 된다는 건 결국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는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급격히 떨어져서 경기 침체 오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되 경제가 폭망하는 걸 적절히 막아주면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야. 전통적으로는 깨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가겠다라는 게 연준의 의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more confident the inflation had toward the 2% goal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훨씬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2%대로 물가는 계속 우리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만 안 무너지게, 미국 경제가 안 무너지게만 우리가 지금 하겠다. 그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금리를 내려서 이 기업들이나 미국 경제를 좀 떠받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9월 달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0.5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한 개의 주식이, 적어도 한 개의 주식이 4조 달러를 시가총액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왔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주식이 애플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이 애플부터, 현재 시가총액 1위 애플부터,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 뭐 아마존, 우리 이런 주식들을 7개의 주식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식이 이 최초로 4조 달러, 4 trillion market cap. 자,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이 4조 달러를 결국은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애플이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회사들도 다 덩달아서 이제 어느 지점에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시장 중에 특히 이 빅테크들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예상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워낙 이들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4조 달러라고 하는 4 trillion 마켓 캡이요, 그렇게 불과 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21% 정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1% away from its current valu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21%만 더 오르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올 한 해 하반기까지 뭐 한 10% 정도 전체 올라서게 되면 이제 남은 건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여기 4조 달러에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갑자기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소위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바로 A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이슈 때문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던 거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의 애플을 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소위 다 어마어마하게 주문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50%, 절반을 이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AI요 인프라 깔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다 좋았거든요. 근데 애플은 아직 이 인공지능 관련된 걸 제대로 선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인공지능 관련된 걸 장착해서 다음 달에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하거든요. 자, 새 아이폰, 차세대 새 아이폰이 출시되어진다. 여기에 이 애플의 인공지능, 그 생성형 AI를 추가시켜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마도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4 trillion 달러,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뭐 인공지능의 힘을 받아서 마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가 지금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AI의 인공지능의 인프라 투자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나중에 다 보게 될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예 인공지능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가장 크게 점프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또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인기가 정말 폭발입니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사이버 트럭 정말 손쉽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저스틴 비버입니다. 자, 미국 이 헐리우드의 또 가장 유명한 또 연예인 중에 하나죠. 자, 저스틴 비버와 his 와이프와 함께 사이버 트럭에 내려가지고요. 자, 거기서 이제 문 열어주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오늘 이게 영상이 나왔는데 헐리우드의 이 영상에서 공개가 된 건데, 자, 저스틴 비버는 뭐 워낙 또 인기가 뭐 유명한 이 또 스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선에는요, 항상 이 기자들이, 뭐 파파라치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이버 트랙에 내려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어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뭐 기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 기자들이 일부예요. 지금 이게 영상이 지나가게 되면요, 여러 사람들이 쫙 몰려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막 사진을 찍고 난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이 저스틴 비버를 찍어서 다 기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언론에다가. 근데 이 배경이 뭐냐? 사이버 트럭이요. 저스틴 비버가 사이버 트럭을 사서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하고 스포츠 스타들이 현재 정말 많은 수입니다. 많은 수가 사이버 트럭을 본인의 에마로, 자동차로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사이버 트럭이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이제 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언론 노출, 즉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광고가요, 저절로 막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면요, 선망의 대상이 타고 다니면은 돈이 있는 일반 사람들도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저절로 지금 현재 언론들에 노출되면서 광고가 잘 되고 있다는 지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개인적으로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주일날이라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도 사이버 트럭을 몇 대를 본 줄 모르겠습니다. 자, 지나가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전에는 사이버 트럭 하면 사이버 트럭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뭐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모델 Y가 처음 나오고 이 테슬라가 처음 나올 때 굉장히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이 테슬라가 차가 보이면 저절로 와, 테슬라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고요. 근데 요즘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워낙 흔하니까 사실 이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지나가더라도 그냥 one of cars, 그냥 한 대, 그러니까 일반 차 한 대 중에 또 한 대 지나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이버 트럭도요, 지난 한 몇 달간은 처음 초창기에는 지나가거나 조금만 보이면, 와, 사이버 트럭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아까 오면서도 한 2대 정도를 본 것 같거든요. 내 교회 갔다가 오면서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사이버 트럭이네라고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막 뒤로 고개를 돌려서 한 번 더 보고 막 이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이버 트럭도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이제 보편화돼서 대량 생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이버 트럭이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계속 마련되고 있잖아. 얼마 전에 LG 우리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4680 배터리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원래 8월 달에 무조건 공급하게 돼 있었는데, 늦어도 9월 달 말, 그리고 이 10월 달 초에는 무조건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거예요. 이제 8월 지나가면 9월 중순, 그리고 10월 초 사이부터 이제 LG에서 대량으로 4680 공급한다. 이건요, 기존의 에너지 열량에서 뭐 5배 이상 높죠. 그리고 에너지 출력 자체도 한 6배 이상 높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도 더 잘 나오고 힘이 더 좋은 거거든요. 적은 양을 집어넣고도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4680 배터리가 LG에서 만든다? 질적으로 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4680이 훨씬 더 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는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만들거든요. 가장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훨씬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테슬라가 전부 다 이 사이버 트럭에다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사이버 트럭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이버 트럭 가격도요, 점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을요, 지금 현재도 벌써 10만 불 이상대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 앞으로는 그 포드의 F150이랄지, 그리고 실버라도 GM 거랄지, 요런 기존의 픽업 트럭 내연착 최강자들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요, 그 격차를 좁히면서 나중에 뛰어넘게 될 겁니다. 자, 그때가 오게 되면요, 테슬라는 이미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최강자가 되면 이미 발륨 있죠, 매출에서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요, 지금 가장 낮은 거죠. 지금에서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사이버 트럭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지금 재미난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관에서 비슷한 자료를 내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디테일하게 F150입니다. 자, 지금 이 F150은요, 아래쪽, 오른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 차 있죠. 이게 픽업 트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 많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미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 몰고 다니는 건 정말 상상 못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픽업 트럭 F150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 차를 몰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How often do F150 owners use their trucks for various tasks?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150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픽업 트럭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픽업 트럭에는 이제 짐 싣는 용도로 쓰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자, 보시면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각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항목별로 이게 쇼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마실 갈 때나 쇼핑할 때, 물건을 사러 갈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때 많이 쓰잖아요. 백화점 가고 또 물건 사러 가고 할 때, 이마트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마트 가고 커스코 가고 할 때에 저런 픽업 트럭을 타고 가는데 frequently죠. 파란색이. 그러니까 거의 쇼핑 갈 때나 물건 사러 갈 때, 시장 보러 갈 때에 87% 용도가 소위 거의 자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끔씩 한다는 말도 6%면은 거의 90% 이상이 쇼핑이나 그냥 일반적인 용무로 쓸 때에 이 픽업 트럭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leasure driving입니다. 여행 갈 때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바닷가나 잠시 놀러 갈 때인데, 여행 갈 때도 보십시오. 거의 빈번하게가 70%예요. 그리고 occasionally 가끔씩 가는 게 20% 합치고 이것도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쇼핑이랄지 플레저랄지 여행이랄지 이럴 때도 보시게 되면 거의 이 픽업 트럭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커뮤팅입니다. 출퇴근할 때도 52%나 해당됩니다. 그럼 출퇴근할 때도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퍼스널 하울링,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사할 때나 물건 옮길 때에 28%.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의 용도죠. 물건 옮기고 할 때 28%고, 그리고 토잉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뒤에 차를 끌어가지고 이제 다닐 텐데, 이게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요, 무엇을 뜻하냐면은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거, 이 F150 같이 픽업 트럭은요, 어떤 용도냐면은 거의다가 그냥 일반 승용차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용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거 픽업 트럭으로서 용도가 영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심리, 즉 픽업 트럭을 사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승용차처럼. 거기에 짐도 실을 수 있으면 땡큐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 트럭은 뒤에 짐도 실을 수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일반 용도로 끌고 다닌다? 멋있기까지 하죠. 타고 다니면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이 이걸 타고 다닐 정도잖아요. 사이버 트럭을. 여러분, 미국의 헐리우드에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 F150 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차를 사지도 않죠. 픽업 트럭을 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은 자신들의 시그니처처럼 아예 끌고 다니는 거죠. 에마처럼. 그러니까 그게 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만큼 사이버 트럭이 갖고 있는 매력이 크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좀 더 내려오고 또 내려오게 되면요, 굉장히 픽업 트럭 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이런 목적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이 사이버 트럭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마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래 되면 주가는요, 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한 단계 또 크게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테슬라 자율주행 FSD가 나중에 이제 완성도가 더 올라왔을 때 얼마만큼 미래 자동차 시대를 열 것인가를요. 우리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With the FSD. FSD를 장착했을 때에 You can truly live in the moment and soak in the beauty of the world around you라고 합니다. 이 FSD를 장착하고서 여행을 떠난다 혹은 주변을 달린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을 진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에 no stress from the driver라고 하거든요. 운전하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 전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국도 가보니까 요즘은 한국도 곳곳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너무 오래 사셔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지만요. 저는 가끔씩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한국의 그 곳곳에 작지만 아기자기한데 참 아름다운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서 웅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이랄지 자이언트 캐년이랄지 뭐 4대 캐년들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요세미티도 마찬가지고 옐로우 스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이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규모에 압도당하는데 근데 보통 그런 규모를 이제 눈앞에 두고 운전해서 갈 때 그러니까 미국의 이 특히 캘리포니아의 1번 국도랄지 타고 달리게 되면 정말 아름다움이 넘치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운전해서 이제 갈 때 우리가 그냥 내 손으로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꾸준히 저 자연을 끝까지 바라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왜냐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차도 달리고 하니까 또 속도가 미국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평균 뭐 이 70마일, 80마일, 뭐 90마일도 보통 달리니까 한국 배우면 130km, 140km씩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가운데 이 프리웨이에서 이 옆에 오른쪽 왼쪽에 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을 깊이 누리기에는 사실 그 운전이 그걸 가로막잖아요. 근데 FSD, 즉 자율주행이 가미가 된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은 완벽하거든요. 특히나 아래쪽에 지금 그 이렇게 이 오른쪽 양쪽에서 지나가는 차가 없을 때는요. 이럴 때야 뭐 FSD는 뭐 더 완벽하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한적한 데는 운전대에 시선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아예 그냥 운전에 이제 손을 떼고 옆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질 때 그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이 아름다운 행복을 그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테슬라의 FSD가 지금만 해도 완성도가 높은데 앞으로 이게 더 보편화되고 테슬라 FSD가 더 좋아지게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에 우리가 자연을 누릴 때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쳐다보기만 해도 혹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운동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가능하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운동을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조깅도 하고 또 이제 하체 운동도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통 그 뛰다가 이제 그 자연 앞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뭐 한동안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하체 운동도 하는데 그 자연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머물러야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고요. 머물러야 그 나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들, 자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들을요 그대로 만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머물러야 돼요. 멈춰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멈춰서서 잠시 그걸 호흡을 하고 숨을 들이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FSD 자율주행이 이게 완전히 장착이 되고 완전히 이 자리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운전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지켜볼 수 있고 지그시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본다. 삶의 질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즉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 FSD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를
이 시작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그냥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릴렉스하게 되고 운전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보다도 안전하니까. 운전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뭐예요? Just pure enjoyment of the journey라고 합니다. Just pure enjoyment of the journey.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간에 순수한 그 즐거움, 여행의 즐거움을 그대로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걸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뭐 하나를 누리더라도 제대로 누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AI가 작동되어지는 이 FSD, 이 카메라 베이스로 FSD가 우리의 운전을 안전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기술이 사이버 트랙에도 옵니다. 사이버 트랙에도 장착되는 순간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노란색으로 별 붙였죠. The truck won't be considered competitive. 다른 픽업 트럭 있죠. F150 이런 차들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많겠지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버 트랙에 자율주행이 들어온다. FSD가 깔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다른 차들은 이제는 타지를 못해요. 왜냐? FSD는 결국은 이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트럭들은요.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랙의 경쟁자가 되겠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회사들은 다 망할 거라는 거죠. will die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ny company who failed to solve the FSD, 즉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full self driving을 해결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결국 will fail, will die 한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테슬라의 FSD는요, 삶의 질 자체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중에는요, 이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 거예요. 우리 테슬라 FSD 달라고. 그때는 뭐 정말 높은 가격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 테슬라는 뭐 이제 완전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테슬라 FSD는요, 완전 또 다른 another life, another level의 삶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즐거운 상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보고 기업의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보상은요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교수였습니다.